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에 거쳐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다 배웠고요. 합성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미분을 배우면 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배우면 우리가 초월함수의 미분을 배우기 위한 초입 단계 기본 지식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미분법을 확장해서 배울 내용들이 다음 강의부터 나오게 됩니다. 엄밀히는 다음 강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겠죠. 수투는 다항함수가 메인이었다면 미적분 선택 미적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초월함수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미분 문제를 막 달릴 건데 수투 미분 내용이 내가 가물가물하다. 수투에서 배웠던 우리가 미분법에서 배웠던 지식들 그리고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 증가감수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다 하면 지금 얼른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곱 미분법, 곱셈 미분 어떻게 했더라 가물가물하면 꼭 복습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 마저 공부를 하고요. 끝나고 나면 좀 계속 말해서 죄송한데 앞에서 지수 로그 삼각 이 세 개에 대한 극한과 미분까지 연결돼서 대부분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총합해서 실전용 개념, 확장 개념을 다시 설명해드리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풀 수 있다. 앞에서 정석풀이 말고 이런 풀이가 있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걸 듣고 나서는 정석대로 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연습을 해 두셔야 한다. 기억하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연습을 정석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 삼각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미분에서 계속 배웠던 거지만 미분을 할 때는 맨 처음 미분 계수에서 출발하죠. 미분 계수. 그래서 특정 점에서 미분 계수는 당연히 미분 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타입 1, 타입 2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매번 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은 도함수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 도함수를 구할 때도 우리가 썼던 건 타입 1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의 정의, 그다음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구했고 이마저도 귀찮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도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법은 사실 뭐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공부했던 미분법 관련된 공식은 딸랑 뭐 5개가 전부인데요. 그마저도 사실 중요한 거 몇 개 추리면 사실 실수배 하나, 그 다음에 xn 미분하는 거 하나. 사실 증명도 제대로 안 했죠.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었죠. 얘도 이제 전제 조건 다 있는데 그런 게 뭐 크게 안 중요했기 때문에 강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자연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거기에 이제 곱 미분법 이런 거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삼각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봐 하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하시면 됩니다. 도함수를 구해봐. 도함수도 정의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를 암기를 하고 있죠. 결과를 이렇게 되는 결과. 우리가 결과를 암기하는 거는 다 뭐예요? 얘는 사실 도함수라고 했는데 이건 미분법이죠. 삼각함수의 미분법에서 우리가 쓸 결과 공식은 바로 이게 다다 말이죠. 그래서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이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미분법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도함수 미분계수 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정석대로 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 결과를 마치 미분법처럼 외워서 다닌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타입 1을 이용하고 있죠. 타입
타입 1을 이용을 해서요. h 그다음 fx 플러스 h다 fx인데 fx가 sin x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교과 과정에서 빠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두 가지 이용을 해서 지금 도함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코 코사 기억나죠? 사코 플러스 코사. 자 이거 안 보고 적을 줄 아셔야 합니다. 얘는 복습할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하죠. 사인으로 지금 묶어주면 사인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h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쪼개죠. 아디다스 걸로 쪼개주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쪼갤 때 리미트를 이렇게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서 붙이려면 사실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수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얘 수렴하나요? 그쵸? 수렴하죠. 얘는 코사인 x는 지금 변수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그 다음 얘도 수렴하죠. 우리가 앞에 수렴한다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여기에 제곱이 붙은 거였죠. 얘가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이 들어있는 식인데 h가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까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을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0입니다.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여전히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0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얘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0분의 0꼴을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0분의 0꼴을 위해서 자 곱해줍니다. 0분의 0꼴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을 써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 공식을 쓰기 위해서 기본 공식을 쓰기 위해서 1 플러스 코사인을 분모 분자에 다 곱해줍니다. 곱해주고 나면 분자가 이렇게 바뀌죠. 얘는 사인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은 유한 확정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2로 가죠. 2로. 그래서 얘는 2로 빠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2분의 1 앞에 빠졌고 h 사인 제곱 h죠. 자 근데 이제 사인 제곱 h를 사인 h로 쪼개봅시다. 그러면 얘는 또 1로 사라지고 결국엔 사인 h만 남았네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정형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값입니다. 이런 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배우고 나면 이게 헷갈릴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거 정도도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얘를 바로 2분의 1 h제곱으로 풀어버리거든요. 그럼 h 날라가고 저 h 하나 남았잖아. 0으로 수렴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본기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썼거든요. 그것은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기 때문이다 라는 점. 그래서 수렴하는 값들을 직접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1로 가죠. 1로 수렴 코사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요. 당연하죠. 1.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지금 사인만 앞으로 살짝 빼줬네요. 그럼 얘는 아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거 봤죠? 그래서 0이니까 이거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코사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과정에 개념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서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도 정확히 알고 덧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정확하게 알고 삼각함수의 극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도함수의 정의까지, 도함수의 정의 타입 1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갈수록 개념이 집약돼서 누적돼서 오니까 복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결론을 기억하는데 이거 증명해봐 하면 이렇게 쓰실 줄 아셔야 해요.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얘가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결과를 기억하자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서로 계속 어떤 관계죠? 뭔가 회전하는 관계죠. 부호만 좀 바뀌어가면서 이런 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있어요. 공식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미리 여기다 좀 갖다 놨어요.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어차피 한 페이지에 적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돼요. 어떻게 하나요? 그 이제 풀이도 갖다 놨는데, 얘를 풀이하는 과정에는 이제는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두 개,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증명하는데요. 미분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미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미분법을 사용하냐, 지금 얘는 분수죠. 그래서 얘는 목세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얘도 목세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네 개는 다 목세 미분법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칠 수 없고, 뒤에 여러 가지 삼각함수 이제 미분법을 배울 때 목세 미분법을 배우고 여러분은 이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덧셈의 미분법 없죠. 그냥 덧셈의 미분법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덧셈이나 뺄셈은 그냥 각자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배 기본 공식 4개가 뭐였냐면, 5개가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xn에 대한 거, 그 실수 앞에 상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곱셈, 곱의 미분법만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선생님 나눗셈은요?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죠. 여기서 지금 배울 거고, 뒤에서 배우고 나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증명에 사용하는 재료는 딱 하나, 사인과 코사인의 각각 결과.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다 적어두시고, 나중에 외우겠지만 지금 외우실 분은 미리 외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귀찮거든요. 외워야 해요. 결국에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신은 그냥 무조건 암기고, 수능에서는 뭐 사실 직접 내가 그때그때 구해서 푸는 것도 방법인데, 뭐 몇 개 안 되는데 외워버리죠. 뭐 공식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영어 단어 생각하면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주 쓰다 보면 영어 단어 4개 외우는 건데, 뜻하고 단어 이렇게 4개 외우는 걸 어려워하면 안 되겠죠. 헷갈리면 여러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꼭 암기를 어떻게든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처음엔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곱셈 공식 하듯이. 결국에는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분해봐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x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자, 곱셈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바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쳤죠. 앞에 수투에서 할 때 그 정도는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인 2x 미분하면 코사인 2x고 속미분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된다. 이 정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게 없네요. 그 기본기만 단단하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직접 할 줄 알아야 한다 했죠. 뭘 구하라고 했나요? 자, 미분계수 구해라 했죠. f'0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로 갈 때로 하냐, 타입 1으로 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거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도 반드시 풀 줄 아셔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 구한 후에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x는 0 대입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할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1번, 2번이 복잡하기 때문에 뭘 하냐? 그냥 뭐 한다? 미분법을 사용하자. 곱의 미분법 또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미분법으로 도함수를 좀 편하게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x는 0을 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다 미분법으로 푸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정확하게 다 구별하고 있자.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줄 모르는 건 다른 겁니다. 매번 말하지만. 그래서 할 줄 알지만 여기서는 미분법이 편하니까 미분법을 쓴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구할 줄 알고 도함수의 정의로도 구할 줄 아셔야 한다. 너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미분 해볼까요? 이 친구 미분 해보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얘는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앞에 빠지면서 사인 x로 바뀌죠. 이렇게요.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죄송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한 게 아까 사인이었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실 이렇게 이쁘게 코사인 x라고 다 적는 것도 어느 순간 가면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좀 축약해서 적어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다 구했습니다. 여기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f 프라임 0이 나오죠. 0을 대입하면은 이제 사인은 날라가고요. 앞에 코사인도 마이너스 1하고 1 서로 싹싹 사라지면서 답은 0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미분 가능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편하게 계산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냥 편하게 했죠. 왜냐면 자, 사인은 미분 가능하죠. 코사인도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애들끼리 실수배하고 뺐죠. 그럼 얘는 fx는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니까 내가 얘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안 편하게 풀면요, 안 편하게 푸는 것들은 이제 수능 기출 풀 때 좀 나올 거예요. 미분 가능함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어렵긴 한데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마 수트 때 공부할 때 그 기출 풀어봤으면 한번 만났을 텐데, 오래된 기출이긴 하지만 하여튼 엄밀한 개념은 구별해야 한다. 미분 계수하고 미분 계수하고 이 뭐라 그러죠?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무시하십시오. 생각나서 말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생각해서 바로 풀 수 있죠. 그러면은 3 F 프라임 파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미분하라 이 말이네요. F 프라임을 구해주시면 F 프라임은 2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의 파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사인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고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미분법은 간단하죠. 나머지는 이제 연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앞에 내용에 대한 좀 복습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1처럼 앞에 로그랑 섞여 있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푸시면 되겠고요. 여기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앞에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단순 삼각함수의 미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미분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많이 풀다 보면 잘 보여요. 이제 이런 게 갖는 의미, 이런 것도 보이죠. 우리가 이제 극한을 배웠을 때, 옛날 얘기겠지만 극한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극한 해석할 때 그 극한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미분 계수로도 해석을 할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당연히 이런 게 떠오르시면서 얘는 f 프라임 2분의 3파이가 3이구나, 뭐 이런 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 라는 걸 바로바로 캐치를 하셔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0이니까 f 2분의 3파이는 0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뭐 실제 a를 구하는 것들은 대입해서 하시는 거고 미분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값 찾아내고 나면 얘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뭐 새로운 것 없고, 대부분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는 삼각함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투 내용이 좀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면 바로 탁탁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미분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지수로그 할 때도 봤잖아요. 미분 가능하면 딱 정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여기 헷갈리는 점들은 무엇이다. 그리고 왜 함수가 연속, 더함수가 연속으로 풀 수 있는데 그때 사실 더함수가 연속이란 말은 어떤 말을 대신하는 거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막 속사포처럼 얘기하는 내용들이 귀에 딱딱 꽂히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뭐였지 싶은 학생들은 다시 돌려서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분명히 함수가 연속, 더함수가 연속 그거 아니었나? 사실 뭐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걸리면 질문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서 개념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수트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이 삼각함수의 미분 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힌다 그럼 대부분 수투 내용이 막힌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이거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 총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건 총정리 듣기 전에 여기까지 공부가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배울 내용이 외계어가 아니라 뭔가 대단하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는 잔소리를 좀 한 번 더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시중에 있는 온갖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좀 교과서를 벗어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여기까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선별해 줄 테니까요. 그거 하나 듣고 나면 이제 뭐 다른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잘 듣기 위해서는 수투 복습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 복습 중요합니다. 반드시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모든 문제 풀이를 다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 해서 98페이지까지 모두 다 푸셔야 하고요. 유형편도 최대한 푸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은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념편에 있는 문제랑 유형편의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추가 교재들은 여러분이 이제 새로 장착된 스킬들을 다 최대한 활용해서 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